며칠간 날이 좀 풀린 것 같더니 오늘 또 좀 쌀쌀해지네요.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노위 전체 회의가 오늘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느 소설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민주당의 추락에는 날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헌봉투법 혹은 파업 만능봉투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한데 이걸 노란봉투법이라고 아주 미화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법은 통과되고 나면 그렇지 않아도 불법 파업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일이 많은데 우리나라를 파업 천국으로 만드는 그런 법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환노위 법안 소위도 일방적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우리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안건조정위원회 해부를 했습니다마는 안건조정위원회도 무력화시킨 채 공개 토론조차 거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제는 6경제단체 수장들이 모여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요구하는 그런 기자회견도 국회에서 가졌습니다마는 민주당은 소귀의 경읽기입니다. 아마 이 법이 통과되면 1년 내내 아마 노사분규에 휩싸일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더 듣고 해외 사례도 수집해서 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말로는 민생 경제를 외치면서 민생과 경제에 지장만 주고 반대로 가는 법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위헌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법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입니다. 노조가 활동할 수 있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노조는 활동함에 있어서도 법률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존재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법에 따른 회계장부 제출에 관해서 대형 노조 120개가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법에 따라서 14일간의 시정기간을 준 이후에 거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합비 세액공제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불법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엄청난데 몇 달 전 화물연대 파업에서도 4조가 넘는 손해가 생겼다고 합니다. 지난 5년간 정부와 광역단체로부터 무려 1,500억이 넘는 예산 지원을 받은 단체가 회계조차도 투명하지 않은 채 회계장부 제출 의무도 지키지 않는다면 더 이상 법으로 이런 노조를 보호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젊은 노조원들도 이런 데 대한 성찰을 하고 제3의 노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오로지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는 노조가 필요한 것이지 정치투쟁을 하고 귀족 노조 간부 몇 명만 배를 불리는 이런 노조는 필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 노조들이 이런 노조원들의 이 태도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면 노조 자체가 존속되기 어렵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임시국회가 2월 중에 이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민주당은 벌써부터 3월 임시국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챙겨보니까 지난해 8월 16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려서 이달 말까지 하면 무려 197일을 하루도 쉬지 않은 채 국회가 열려 있습니다. 정기국회가 끝난 이후의 임시국회는 전적으로 민주당의 방탄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말로는 민생과 경제를 이야기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민생 경제와 반대되는 입법들을 주도하고 있고 또 임시국회가 열려만 있지 실질적으로 일하지 않는 날도 많습니다. 법에는 1월과 7월을 빼고 임시국회를 열도록 되어 있으니까 임시국회를 연다고 주장합니다. 저희들도 3월 임시국회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3월 6일이나
3월 13일부터 임시국회를 하십시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 불체포 특권을 버리겠다고 했는데 민주당 의원 중에는 그것이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시국회를 3월 6일이나 13일부터 열고 그 사이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월 임시국회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3월 1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 요구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방탄이라는 것을 스스로 선포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3월 임시국회는 하더라도 3월 6일이나 3월 13일부터 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 기재간사 유성걸 의원입니다. 먼저 노동조합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노동부와 광역자치단체가 양대 노총에 지급한 지원금이 전체 1,521억이나 되지만 고용노동부가 최근 노조 327곳에 대한 회계 관련 자료를 요구를 했지만 전체 63%인 207개에서 전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빙 자료 없이 표지만 제출한 것이 사실상 보면은 제출 거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법 제27조에 보면은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떳떳하다면은 투명성을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정부 비상경제장관 회의에서 신성장 전략 4.0 전략의 2023년도 추진 계획과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 방안 그리고 K 네트워크 2030 전략이 발표됐습니다. 특히 신성장 4.0 전략은 미래 기술 확보와 디지털 전환, 전략 산업 초격차 확대 등 도전 과제에 대해서 30개 이상의 세부 대책들을 앞으로 계속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한 통합 투자세액 공제 상한율을 상한하기 위한 그런 조특법 개정안이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야당의 반대로 조세 소비조차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발목 잡기로 진척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협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만희 의원님. 네, 국토위 간사 김정재 의원입니다. 노조의 법치 부정 이를 단호히 조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개혁을 위해 노조의 불법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됩니다. 지난 1월 국토부에서 건설 현장 불법 행위 피해 사례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전국에 약 1,500곳 건설 현장에서 2천여 건의 불법 행위가 신고됐습니다. 이 내용을 피해 사례를 보면요. 그중에 가장 많은 유형이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되던 담뱃값 형태로 지급되는 원래비입니다. 2천여 건이 있는데 1,215건의 절반을 넘은 게 바로 원래비입니다. 그리고 노조 전임비를 강요하는 사례도 567건이나 됩니다. 이 원래비 요구와 노조 전임비 강요 사례를 합하면 대략 86%가 넘습니다. 부당한 금품을 수취하는 불법 행위가 이 현장에서 횡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LH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LH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시공사들이 현장의 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원래비 명목으로 매년 무려 116억의 웃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1월 기준으로 보면 현장 83곳 중에서 42곳에서 원래비가 지급됐고 인당 원래비 평균은 711만 원입니다. 이들의 원래비 총액은 매달 9억 6,800만 원이고 연 116억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LH가 노조에 원래비를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래비를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골조공사와 자재 장비 운송을 담당하는 타워 크레인은 공사 현장의 핵심 장비입니다. 노조 소속 타워 크레인 기사들의 작업 속도를 늦추는 방식으로 태업을 하게 된다면 결국 공사 진행이 힘들어지고 건설사는 이런 행태는 경찰에 신고조차 못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참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추가 공사비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형 노조 327곳 중에 63%에 해당되는 207곳이 최근에 회계장부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불법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친노조 정책으로 인해서 노조 조합원 숫자가 2017년 208만 명에서 2020년 280만 명으로 3년간 무려 72만 명이 폭증을 했습니다. 건설 현상 집회 시위도 2016년에 2,600여 건에서 2020년 13,000여 건으로 5배 이상 폭증을 했습니다. 노조 세력이 강해질수록 불법 행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와 공권력을 비웃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민노총이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이렇게 조폭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화물연대, 그리고 건설노조 부산, 울산, 경남 지역본부,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하천 노동자 파업을 주도한 금속노조, 거제통영, 고성, 조선 하천 지회 등의 모범 조직상까지 수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지금 민노총은 반윤석열 투쟁 전면화를 사업 기조와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한미 군사훈련과 한미 동맹 반대, 사드 철폐 투쟁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노조인지 정당인지 종교단체인지 모를 정도로 자신들의 이념을 선동하고 지금 대중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조들의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못한다면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노조들은 결국 건전한 노사관계를 왜곡하는 것은 물론이고 법치와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까지도 붕괴할 것입니다. 오늘 오후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법무부, 경찰청은 노조의 불법 행위 관련 현황과 대책을 대통령께 보고하고 발표할 계획입니다.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노조의 불법 행위를 발본색원해 엄중한 법 집행에 철퇴를 내려서 노동운동 및 노조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